오늘 만나보실 모델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 아이오닉의 가장 최신작이죠. 물론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시기에서 본다면 약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가장 최신 사양의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6인데요. 마침 이 아이오닉 6가 중앙일보 올해의 차에서 국산차 부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 국산차 최고다운 그런 기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세단형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국산차에서도 세단형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디자인의 호불호는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세단의 틀을 깨는 시도를 했다는 점은 높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카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달고 있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죠. 둥글둥글한 이미지와 달리 차체는 꽤 큰 편입니다. 소나타와 비교하면 길이는 짧지만 폭과 높이, 휠베이스 모두 크죠. 특히 휠베이스가 그랜저보다 55mm나 깁니다. 실내 테마는 아이오닉 5부터 시작됐는데요. 나만의 안식처를 테마로 했다고 강조하는데 단정해 보이죠? 종이를 테마로 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테마는 기존과 동일하며 필요한 물리 버튼들도 그대로 남겨 조작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터치식 공조 장치가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죠. 아이오닉 5와 차이점이라면 윈도우 조작 스위치를 중앙에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을 떠나 윈도우 조작은 오른쪽에서 하는데 사이드미러 조작은 왼쪽에서 해서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차를 타시는 분들이 사이드미러 조작 버튼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랜저보다 넓은 휠베이스를 가졌지만 뒷좌석이 그 정도로 넓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탑재로 바닥이 살짝 높다는 느낌을 주고요. 반면 소나타나 그랜저에서 불가능했던 뒷좌석 시트 폴딩이 가능해 트렁크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자, 아이오닉 6 이번 중앙코트에서 국산차 부분 최고상을 수상했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V 60가 예선 때는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네. 이제 주행 성능 부분에서 점수를 대폭 잃으면서 사실 순위권에서 사라졌는데 네. 그 때문에 많은 심사위원들이 아이오닉 6에 처음에 관심을 많이 안 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주행을 해보고 나니까 EGMP 플랫폼을 쓴 차 가운데 가장 낫다는 평을 내려주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정말로 이게 타보니까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우리 학생으로 치면은 당연히 공부 못하는 친구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잘해주는 그런 맞아요. 친구였고요. 또 안정감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에서도 그 더 고가의 전기차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에 국산차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행 안전성이 좋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자 가속 페달에서 뛰면 아하. 리어가
조금 빠지는 그런 차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특성이 나타나긴 합니다. 지금처럼 살짝. 그렇죠. 근데 이 모션 자체가 다른 차들처럼 급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그렇죠. 현재 이제 아이오닉 6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죠. 사실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배터리 그렇죠. 무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리어가 좀 불안전하게 회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6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드한 드라이빙도 충분히 제법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소화해내는. 네. 물론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운전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웬만하게 달리시는 정도 충분히 달리는 재미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네. 기아차에게는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소식일 수 있지만 네네. EV6 GT라는 이제 고성능 모델이 그렇죠. 전체적인 안정감에서는 아이오닉 네, 6에 네. 밀렸거든요. 네, 올해 코티 평가에서는 아이오닉 6가 더 좋은 점수를 분명히 많이 받았고요. 받았죠. 네, 아이오닉 6가 사실은 한마디로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기대 이상의 차라는 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올해 국산차에 선정된 것도 가격 대비 어떤 이런 안정적인 성능. 사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저 친구 한 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10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아이오닉 6는 어떤 상황이든 웬만한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구현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그게 뭐 전비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디자인 얘기도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리어 쪽이 이 평을 보면 이제 뭐 911을 닮았다는 평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뉴비틀 터보가 이렇게 스포일러가 달려 있어서 그렇죠. 그것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아이오닉 6를 딱 보시면 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사람으로 치면 그런 느낌을 조금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앞부분은 특히나 이제 뭐 포르쉐 느낌이 살짝 있고요. 네. 리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더 뉴비틀 느낌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취향의 문제기는 한데 뒷부분에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이 왕왕 있고요. 앞부분은 살짝 포르쉐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았었거든요. 되게 유선형의 날렵한 앞모습은 충실히 구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공기저항 지수가 그 덕분에 국산차로서는 최초로 이제 0.21까지 낮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현대차가 풍동 실험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자랑을 했는데 그 가치가 이제 그렇죠. 좀 빛을 보고 있지 않나. 그만 네.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동 실험실을 만들고 나서도 사실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트림라이닝을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나.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움을 표하자면 이 디지털 미러가 아니 물론 이제 첨단의 느낌을 그렇죠. 보여주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시속 90에서 100km를 넘으면 약간의 이 소음을 바람 소리를 유발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사실은 이게 추가 옵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100만 원대 중반을 지불해야 이거를 이제 차에다 얹을 수가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냥 이렇게 일반 미러가 네.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이게 디지털 미러를 넣으면 풍절음이 나기도 하지만 차량 안쪽에 이게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 네. 이게 기존 차량을 운전하신 분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율성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현재 이번 코티에 나왔던 차 중에 가장 최고의 전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전기차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네. 과연 내가 얘를 완전히 충전해가지고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를 걱정을 많이 중요하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충전 성능 같은 것도 상당히 매우 보강을 좋죠. 해서 네. 사실 보수적으로 어떤 전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km 이상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주행 가는 거리가 370km가 뜨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겨울 혹한이 아니라면은 네. 모니터에 그 어떤 표현되는 거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 500km 이상도 사실은 그렇죠. 좀 마일드하게 네. 타면 운전 습관이 가능하리라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뭐 웬만한 거리는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 배터리 성능이 많이 개선되면서 네. 과거처럼 그렇게 기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런 우려들을 상당 부분 부식한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테리어는 좀 어떠세요? 인테리어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넓게 잘 잘 뽑아져 나와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가성비 있는 차를 잘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도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올 예정인데 네. 그 중에서 이 차만큼은 내가 좀 관심 있다 꼽으시는 모델이 올해 출시 예정인 차로는 저는 기아 EV9하고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SUV가 기대가 네. 되는 차네요. 충분히 내 돈으로 살 만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물론 뭐 수치로만 봐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특히나 저는 그 가격적인 접근성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좀 실제로 좀 구매할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주행 능력을 시험해 볼까요? 좀 소리가 아쉽긴 하죠. 자, 현재 최고 속도는 스피드미터 상으로 약 190km 정도 되고요. 실제 속도는 180km를 전후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차 자체가 고성능 모델을 지향하면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아이오닉 6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모델에는 53kWh급 배터리와 111kW급 모터가 탑재되죠. 우리 기준 150마력을 전후하는 출력이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 토크가 350Nm 수준이라 실주행을 할 때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77.4kWh급 배터리를 가진 롱레인지 버전인데 스탠다드와 토크는 같아도 마력이 더 높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약 23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수치니까요. 이 차가 많이 선택되는 이유는 주행거리 때문인데요. 18인치 휠을 사용한 아이오닉 6는 국내 복합 기준 52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최대 600에서 70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보시는 테스트카는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인데요. 주행거리가 복합 기준 420km 정도 됩니다. 이 차의 특징은 다른 모델과 달리 239kW급, 우리 기준 320마력의 성능을 낸다는 것인데요. 덕분에 시원스러운 가속 성능까지 얻게 됐죠. 또한 두 개의 모터는 주행 안정감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00V 및 800V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다른 전기차보다 빠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고요. 현재 듀얼 모터 사양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속 성능,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전기차로 고성능을 추구해서 엄청난 발생 가속 성능이 나온다. 근데 계속 그렇게 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좀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것이 더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오닉 6는 매우 매력이 있죠. 자,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공기저항 지수, 그런 점들을 수치적인 매력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역대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 가운데 가장 최고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6의 핸들링 성능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아이오닉 6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는데 확실히 다른 아이오닉 시리즈에 비해서 안정감이 향상된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최종 한계를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특성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그 한계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엄청난 과속에서 이 하중에 대한 이 밸런스를 틀어놓지 않는 이상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마음에 들었던 건 승차감, 그리고 차의 균형, 확실히 뒤에 나온 차가 더 완성도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주행 안전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점을 부르는 항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이오닉 6 과연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됐는지 볼까요? 이 차는 사실 뭐 고성능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초대 초반 그 성능을 너무 급작스럽지 않게 꾸준하게 불러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만큼 일상에서 편하게, 그리고 때로는 뭐 추월 가속 여기서도 사실 너무 답답하면 아쉬움이 생기죠.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야, 그리고 이 앞뒤에 있는 차들 보면 사실 이 차 쟁쟁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Y 이 차의 이 듀얼 모터도 제법 잘 달리는 편인데 그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내주고 있고, 실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국산 전기차의 위상을 제대로 살렸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더 완성도 높고 좋은 차를 타면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 볼까요? 사계절 타이어의 한계, 그리고 2톤을 넘어서는 무게 때문에 이 제동 성능 자체에서 매우 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계절 타이어를 달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매우 좋은 수치를 내주고 있는데 제동 편차도 확실히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 피렐리에서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많이 밀고 있는 타이어인데 현재 아이오닉과는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버텨주는 부분, 그리고 타이어 특성에 의해서 이 오버스테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아이오닉 시리즈에 쓰인 다른 타이어보다는 안정감 측면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꼭 미쉐린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 피렐리 타이어가 항상 이제 업계에서 지적받는 부분이 뭐냐면 품질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탄 타이어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분이 선택한 그 차에 장착된 타이어가 이와 같은 컨디션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피렐리도 품질의 안정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아이오닉 6 저도 심사를 하면서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그 가치를 차량 스스로가 정말 잘 입증해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다스 측면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다른 이제 동사 모델이 있었는데 그 차보다도 확실히 아이오닉 6가 좀 더 나은 점수를 보였는데, 디자인, 정확히는 리어 디자인이 좀 어색한 거 빼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오늘 만난 아이오닉 6 확실히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이오닉 6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전에 나온 전기차들도 의미 자체는 있었지만 일부 놓치고 가는 것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 사실이죠. 반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할 부분이 더 많아진 만큼 국산 전기차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도면 믿고 택하셔도 될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구성 좋고 잘 달려주고 멀리 달려주고 타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이건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죠. 아이오닉 6를 만나봤습니다. 현대차에도 국산차 올해의 차 최고 부문상을 수상했다는 그 축하를 한 번 더 전하고요.